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제 윤 전 대통령은 없다. 전당대회에 윤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자해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는데 전당대회의 구도를 보면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이 소환되고 탄핵 찬반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당이 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당내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탈당을 했고 우리 당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친윤이니 반윤이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프레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선거가 되다 보니까 전당대회에서도 윤 대통령을 가지고 이렇게 본인의 유불리를 삼아서 네. 얘기를 하는 윤 대통령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갈등을 유발하고 우리 자체의 분열 요소만 키운다. 그런 것은 우리 당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국민들께서도 그걸 원치 않을 것이다. 우리 당이 전당대회를 하는 것은 과거와의 전쟁이 아니라 미래로 가기 위한 전쟁이고 현재 가지고 있는 과거의 아픈 상처를 자꾸 덜 추어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혁신하고 우리가 어떤 정책과 제도로서 국민들께 다시 한번 우리를 좀 지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건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외부에서 특히 어떤 네. 모 언론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윗선에서 우리 당 출입하는 그 기자들한테도 거기 국민의힘에 그것도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서로 치고받는 어떤 그런 거 좀 더 없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지시를 했다는 얘기까지 들립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저는 바라는데 저희들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외부에서의 일부 시각은 계속해서 우리 국민의힘을 그런 어떤 서로 간에 분열하고 반목이 있고 싸우는 이런 프레임으로 가두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 새 당대표로 정청래 의원이 되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이 높아질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정청래 당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대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분석에서 보니까 소위 말하는 그 개딸 그 집단의 어떤 지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에서는 그 우리 당을 지지해 주시는 국민들이나 우리 당 그 핵심 당원들은 그렇게 어떤 강성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표로 나타난 부분도 저는 그렇게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난 그 탄핵 과정과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상당 부분 한쪽으로 몰린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부터 우리와 같이 계속 경쟁하고 투쟁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려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긴 한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의 핵심 당원들은 중심을 잡고 나아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도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당대표 후보나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분들 중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발언을 할 수도 있지만 발언이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발언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전당대회에서 표를 구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당이 분열이라든지 뭐 투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쪽으로 쏠리기보다는 오히려 당의 미래를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우리가 올바른 정치를 하는 것인가 이런 쪽이 조금 더 가까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들의 발언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세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 4.19, 5.18, 3.15 왜 피를 흘렸냐. 지금 상대는 총통 독재다. 장동혁 후보는 정청래는 내란 교사범이자 주범이다. 계엄 유발 책임을 묻겠다. 이 발언 강도들이 조금씩 세지고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강도가 세지는 게 아니라 적확하게 지적을 한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계엄 유도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지난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국무위원들을 무차별적으로 줄줄이 탄핵을 했습니다. 그 자체가 국정을 발목 잡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마비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죠. 거기다 정부에서 제안한 법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더불어민주당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통과시키지 못했고, 또 예산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작년 11월 30일인가요? 증액을 하지 않고 감액만 해서 네. 일방적으로 얘기를 네. 통과를 시켜버렸죠. 그런 경우는 지금 유사일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 자체는 예산을 반영을 시키지 않고 다 감액을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야당이 이렇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해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오히려 거꾸로 봤을 때 진짜 국정을 마비시켜서 정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하나의 내란적인 음모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마 이해를 하고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 마찬가지로 그런 점에서 현재의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서 민주주의 정신에 반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지금 보여지는 것은 그 일당 독재나 다름없이 검찰이나 언론이나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독재의 길로 간다면 당연히 뭐 지금 거기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과거에 우리 민주화 운동을 했을 때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거를 비유를 해서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한마디로 지금 현 정부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일당 독재의 길로 나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국민의힘 인적 쇄신의 어려움에는 개헌 저지선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주진우 후보 모두 개헌 저지선은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당의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또 개헌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솔솔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인지 여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그렇게 개헌을 시도를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국민적인 저항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우리 헌법이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라고 쉽게 얘기를 하는데, 오래되었기 때문에 바뀌어야 된다라고만 얘기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죠. 개헌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헌법 가치가 어떤 점이 헌법 가치가 중요한 것이냐, 이 본질을 살리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바뀐 부분을 일부 가미는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아니면 그 대통령제를 하더라도 지금처럼 단임제로 할 거냐 아니면 뭐 연임제 중임제를 할 거냐, 이런 등등의 어떤 문제들 자체가 하나하나가 단순히 대화를 통해서 한두 시간이 아니라 하루 이틀 안에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정치 철학이나 정치 비전들이 서로 맞부딪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굉장히 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을 놓고 논란이 많습니다. 위원장님은 세제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완전히 헛발질이라는 표현도 하셨습니다. 뭐가 가장 문제입니까? 세제는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이렇게 했다가 내일 저렇게 했다가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바뀌는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든 세율을 올리는 것이든 내리는 것이든 중요한 거는 세금은 상대가 있는 것이고 그 상대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과 기업의 신뢰를 쌓아야 이게 세제가 정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번에 법인세 세율을 1%포인트 인상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주식 대주주 양도 차익 과세하는 부분을 50억 초과해서 10억 초과로 대폭 확대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바로 주식시장에서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다음 날. 그 다음 날 바로 급락을 했어요. 네. 그 자체가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개미 투자자들이 거기에 대한 평가를 내린 거죠. 국민들은 이건 신뢰할 수 없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랬던가요? 10억으로 낮추는 부분에서는 다시 재검토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또 돌아서서 정책위 의장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당내 논란이 이걸 있죠. 50억을 10억으로 낮춘다고 해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거기에 몰려가서 막 댓글을 달았어요. 이게 뭐 좀 안 좋은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니까 정청래 이번에 저 당대표도 새로 검토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신중치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다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집권 여당, 정부 여당이 정책을 폈을 때 50억 초과에서 10억 초과로 이거 대주주의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확대를 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럼 이 부작용이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까지 다 고민을 해서 정책을 발표해야 되는데 일단은 한번 던져놓고 국민들이 와글와글 하니까 그래 그럼 재검토해 볼게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게 아니야. 이런 중구난방이 되는 이런 식의 정책 의사결정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마디로 잘못되었다고 저는 그냥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특검 소환을 둘러싸고 소환 불응, 체포영장, 저항 이 같은 일련의 과정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난 전 대통령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언론에 이렇게 시시콜콜이 나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그 국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해프닝으로 지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건희 여사 내일 결국 포토라인에 서게 됐습니다. 당연한 수순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수사와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생각한다면 일국의 그 대통령 전직 대통령 부인인데 일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영부인이었던 분이 포토라인에 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법적인 어떤 테두리 내에서 정상적인 수사 과정이라면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런 걸 가지고 국민의 어떤 감정적인 측면에서 계속 이 문제를 바라본다든지 또는 해석한다든지 또는 또 다른 측면에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다소 좀 자제되어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